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췌장암이에요. 췌장암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조기 발견이 어렵고 치료가 까다로운 암입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연구 자료들을 보면 희망적인 소식도 있어요. 오늘은 췌장암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며 만약 진단받았을 때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실부터 직시해 볼까요? 2023년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췌장암 사망률이 위암을 추월해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남성에서는 폐암, 간암, 대장암, 위암에 이어 5위이고 여성에서는 폐암과 대장암에 이어 3위예요. 미국에서는 이미 3위이며 2030년부터는 2위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죠. 2022년 기준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은 15.9%로 전체 암 생존율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왜 이렇게 생존율이 낮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조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췌장은 위 뒤쪽 몸속 깊은 곳에 위치하는 길이 약 15cm의 가늘고 긴 장기예요. 12지장, 당관과 연결되고 비장과 인접해 있죠. 이자라고도 부르는데 소화에 관여하는 췌액과 혈당, 조절에 중요한 호르몬인 인슐린 등을 분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 췌장이 복부 깊숙한 곳에서 다른 장기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일반 종합검진에서 하는 복부 내시경이나 초음파로는 확인이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췌장의 몸통과 꼬리 부분은 위장의 공기로 관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혈액 검사로도 잘 발견되지 않고요. 가톨릭대 인천성 모병원 간담체외과 이태용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암이나 대장암은 12기에 발견하는 비율이 절반이 넘지만 췌장암은 장기의 위치 때문에 대부분 34기에 발견된다. 실제로 췌장암은 80% 이상이 망가지기 전까지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증상이 나타날 시점에는 이미 5년 생존율이 5% 미만인 경우가 많죠. 영국에서는 환자의 약 62%가 사기 상태로 진단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췌장암은 왜 생기는 걸까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원인은 없지만 여러 위험 요인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은 바로 흡연입니다. 전체 췌장암 발병 원인 중 흡연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예요.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췌장암이 23배 흔하게 발생합니다. 니코틴과 다양한 유해, 물질이 췌장에 영향을 미쳐 암 발생을 촉진하죠. 특히 장기간 흡연한 사람들은 췌장암 발병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간접 흡연도 피해야 해요. 두 번째는 당뇨병입니다. 특히 50세 이상에서 새롭게 당뇨가 발생한 경우, 당뇨병의 가족력이 없거나 마른 체형에서 생긴 당뇨의 경우, 당뇨 발생 초기부터 조절이 잘 안 되어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잘 조절되던 당뇨가 최근 들어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췌장암을 의심하고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만성 췌장염입니다. 만성 췌장염을 앓는 환자는 췌장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데 10년 내에 2%, 20년 내에 4% 정도에서 췌장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번째는 비만과 고지방 식이에요. 비만은 췌장암 발생 위험을 높이며 고지방, 고칼로리 식이도 위험 요인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가족력입니다. 췌장암의 510%는 유전 소인을 가지고 있어요. 직계 가족 중에 췌장암 환자가 2명이면 6배, 3명이면 30배 이상 췌장암 발생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부모, 형제, 자식 중 3명 이상 췌장암 환자가 있을 경우 그 자신은 췌장암의 발생 위험도가 약 32배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여섯 번째는 췌장의 낭종, 즉 무록입니다. 최근 많이 진단되고 있는 췌장의 낭종성 병변 중 일부는 췌장암 발전 위험이 있어요. 낭종은 크게 맑은 물 같은 장액성 낭종과 끈적끈적한 점액질로 구성된 점액성 낭종으로 나뉘는데 점액성 낭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췌장암의 증상은 어떨까요? 췌장암은 특별한 초기 증상이 없어서 조기 진단이 늦어질 수 있는 암입니다. 증상이 나타나도 폭통, 소화불량, 체중 감소,
황달 등 다른 병과의 구별이 쉽지 않아 지나치기 쉬워요. 하지만 몇 가지 의심 증상들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첫째, 특별한 이유 없이 6개월 동안 평소 체중의 5% 이상 또는 기간에 관계없이 4.5kg 정도 체중이 감소했다면 췌장암을 의심해야 합니다. 둘째, 비만하지 않고 가족력 등 특별한 위험 요인 없이 갑자기 당뇨병이 발생했다면 주의해야 해요. 셋째, 특별한 원인 없이 기존에 앓던 당뇨병이 갑자기 악화됐다면 검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넷째, 특별한 증상 없이 소변이 진한 갈색으로 변했거나 소변색 변화와 함께 전신 가려움증이 발생했다면 췌장암의 신호일 수 있어요. 다섯째, 복통이나 열, 오한 등의 증상 없이 황달이 발생한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췌장암 환자의 대부분에서 복통과 체중 감소가 나타나고 췌두부암 환자의 대부분에서 황달이 나타나요. 췌장의 체부와 미부에 발생하는 암은 초기에 거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시간이 지나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췌장암은 어떻게 진단할까요? 현재 췌장암 진단을 위해 사용하는 검사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혈액 검사로는 황달 수치 나간 수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종양 표지자인 CA19-9 검사를 진행해요. CA19-9 검사는 1980년대부터 이용되기 시작하여 현재 췌장암에서 가장 유용하게 적용되고 있는 혈액 검사입니다. 췌장암의 경우 CA19-9의 수치가 증가하는데 다른 암종인 소화기암, 난소암 또는 양성질환인 간경화나 담도염이 있을 때도 증가할 수 있어요. 조기암에서는 정상인 경우가 많으므로 조기 진단에는 활용할 수 없지만 췌장암의 예후 판정과 치료 후 추적 검사의 지표로 쓸 수 있습니다. 복부 초음파 검사는 환자에게 통증이 없거나 황달이 왔을 때 담석증과 감별하기 위해 1차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예요. 하지만 췌장의 위치상 관찰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전산화단층 촬영, 즉 CT는 초음파 검사보다 췌장암의 진단과 병기 측정에 더 유용합니다. 검사자에 따른 오류가 적으며 병변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고 영상이 더 세밀해서 1cm 정도의 종양도 발견할 수 있어요. 췌장암의 병기 결정에 꼭 필요하므로 고령의 황달 환자 중 췌장암이 의심되는 경우엔 CT를 먼저 시행하기를 권합니다. 자기 공명 영상, MRI는 CT 결과가 애매할 경우에 진단에 추가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췌관이나 당관의 관찰에 매우 효과적이며 간 전이를 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내시경적 역행성 담체관조영술 ERCP는 내시경을 식도와 위를 거쳐 12지장까지 삽입하여 당관과 췌관의 협착이나 폐쇄 여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해당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유용한 검사예요. 내시경 초음파 검사 EUS는 췌장 조직의 접근에 종양과 만성 췌장염을 구별하거나 작은 크기의 종양도 진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시경 초음파를 이용한 췌장 조직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췌장암의 조직학적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 매우 유용한 검사법이죠. 최근에는 획기적인 조기 진단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어서 희망적입니다. 2024년 10월 영국에서 췌장암의 조기 진단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호흡 검사법이 개발돼 임상시험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단 30초면 가능한 이 검사는 별다른 선별 검사가 없는 췌장암 진단에 있어 향후 수년 내에 현실적 도입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국 췌장암 자선단체 측은 이번 연구를 두고 지난 50년간 가장 의미 있는 생명구조적 진전이라고 평가했어요. 연구를 이끄는 임페리얼대 조지 한나 교수는 이 초기 단계 연구 결과가 본격 검증 환자군에서 확인되면 실제 임상에서 췌장암 의심, 환자 관리 및 유도 경로를 크게 바꿀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검증 시험이 성공한다면 영국에서는 앞으로 5년 내에 1차 의료 진료실에서도 이 호흡 검사를 사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또한 한국재료연구원 정호상 박사 연구팀이 약간의 소변의 빛을 쬐어 암을 발견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한 후 현장에서 암을 진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간편한 테이프 형태로 만들어져서 상용화되면 췌장암 조기 진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2025년에는
오레곤 헬스 사이언스 대학교의 암 연구자 호세 루이스 몬토야 미라가 췌장암의 조기 경고 신호를 식별할 수 있는 특정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분석법을 최적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췌장 낭종액 및 혈청의 다중 오믹스 바이오마커 패널을 통해 췌장암 발병 위험이 높은 환자를 예측하는 연구도 발표됐어요. 그렇다면 췌장암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췌장암을 예방하기 위한 뚜렷한 예방 수칙이나 권고 기준은 없지만 위험 요인으로 알려진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회피하여 예방하도록 권장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금연입니다. 흡연이 췌장암 발병의 약 20%를 차지하므로 금연은 필수적이에요. 흡연을 한다면 금연은 위험을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금연을 돕기 위해 의료 전문가, 지원 그룹 또는 금연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으세요. 두 번째는 건강한 체중 유지입니다. 비만은 췌장암의 중요한 위험 요인이에요.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한 체중을 달성하고 유지하면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습관 개선입니다. 과일, 채소, 통곡물이 풍부한 식단은 췌장암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붉은 고기와 가공육, 설탕이 많은 음료, 고지방 식품 섭취를 제한하세요. 베리, 견과류, 잎이 많은 채소와 같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면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지방, 고칼로리 시기를 피하여 비만을 방지하고 과일과 채소를 중심으로 하는 식생활 개선과 적당한 운동은 암을 예방하는 좋은 습관이에요. 네 번째는 알코올 섭취 제한입니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만성 췌장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췌장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면 이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당뇨병 관리입니다.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당 수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면 췌장암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당뇨병을 관리하려면 의사의 식단, 운동 및 약물 권장 사항을 따르세요. 특히 당뇨병을 앓은 지 23년 이상 되었거나 최근에 당뇨가 발생한 경우 췌장암 발병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암의 위험도 줄여줘요.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조화롭게 섞어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 췌장암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명상, 요가, 규칙적인 운동,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덟 번째는 직업적 노출 회피입니다. 명백하지는 않으나 췌장암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진 용매제, 휘발유 및 관련 물질, 살충제, 베타 나프틸라민 및 벤지딘 등의 화학물질에 많이 노출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보호장비 착용이나 안전수칙을 엄수하여 이러한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고위험군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췌장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특히 부모, 형제 및 자식 중 2명이 췌장암 환자일 경우 일반인에 비해 췌장암에 걸린 위험도가 6.4배, 3명 이상이 췌장암 환자일 경우는 32배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비록 비특이적인 증상이라도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만성 췌장염 혹은 췌장에 낭종이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정기적인 진료가 추천되는데 검사 시 물혹이 발견되거나 췌장염으로 진단된 경우에도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해요. 췌장암 위험 요인을 가진 경우 평소 자신의 몸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췌장암을 조기 진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췌장은 복부 초음파 검사나 복부 CT 검사만으로는 정확히 진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 검사에서 췌장암이 없더라도 증상이 지속되면 췌장 정밀 CT 검사, MRI 검사, 내시경,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아요. 만약 췌장암으로 진단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까지 췌장암을 완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술입니다. 수술이 가능한 경우의 예후는 5년 생존율이 약 2030%이며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 5년 생존율은 약 78%로
전체 췌장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약 15%입니다. 하지만 최근 조기 발견이 늘고 로봇 수술 등 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희망이 보이고 있어요. 이태용 교수는 최근 검진을 통한 췌장암의 조기 발견으로 수술이 가능한 환자들이 늘면서 췌장암은 더 이상 걸리면 죽는 병이 아닌 의료진과 같이 치료해 나가는 병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하는 추세다라며, 여기에 췌장암 치료법의 발달로 국소 진행형 췌장암 환자라도 항암요법 후 수술로 생존율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고, 수술 방법도 환자 상태에 따라 개복, 복강경, 로봇 수술 등 다양한 접근이 가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따르면 2기 이내 췌장암 완치율은 약 30%이며 암이 전이되지 않고 췌장에만 발생하는 1기인 경우 완치율이 70% 이상입니다. 조기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최근에는 항암 치료에서도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2025년 1월 지신60자의 장기 지속형 호중구감 소증 치료제 뉴라팩이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에서 항암 치료 과정 중 발생하는 중증 호중구감 소증에 대한 1차 예방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해당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이클리니컬 메디신 최신호에 게재되며 췌장암 항암요법에서 예방적 G-CSF 사용의 임상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 연구팀은 환자들을 뉴라팩 투여군과 대조군으로 나눠 임상적 효과와 안전성을 비교 분석했는데, 뉴라팩의 1차 예방 투여가 중증 호중구감 소증과 발열성 호중구감 소증을 현저히 줄이는 것은 물론 환자의 삶의 질 개선과 생존기간 연장 경향까지 보였음을 전향적 임상시험을 통해 최초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합니다. 또한 항암요법이 4일 이상 지연된 환자의 비율은 뉴라팩 투여군에서 더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입원 일수 역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어요. 이를 통해 뉴라팩이 항암 치료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치료 기술의 발전도 눈부십니다. 최근 광역학, 중입자 등 새로운 치료 기술들이 연구되면서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2024년 우리나라 국립암센터도 췌장암 환자의 생존기간을 늘리는 면역항암 치료 병용요법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요. 바이오벤처들도 혁신 신약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췌장암 치료 분야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면역 치료의 발전도 주목할 만합니다. 췌장암은 종양 미세 환경이 면역 억제적이어서 면역 치료가 어려웠는데, 최근 연구들은 이러한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어요. 체크포인트 억제제와 다른 치료법을 병행하는 복합요법이 연구되고 있고, 종양 미세 환경을 변화시켜 면역 세포가 더 잘 침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맞춤형 암 백신이나 CAR-T 세포 치료 같은 새로운 면역 치료법들도 임상시험 단계에 있어요. 정기 검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은 정기적인 췌장 검진이 필수예요. 췌장암 가족력이 있거나 만성 췌장염을 앓고 있거나 췌장 낭종이 있거나 최근에 당뇨가 발생했거나 장기간 흡연을 했다면 1년에 한 번씩은 췌장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일반 건강검진의 복부 초음파만으로는 췌장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췌장 정밀 CT나 MRI 또는 내시경,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해요. 비용이 부담될 수 있지만 조기 발견만 된다면 생존율이 70%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점을 생각하면 결코 비싼 투자가 아닙니다. 췌장암 진단을 받았을 때 심리적 대응도 중요합니다. 췌장암은 예후가 좋지 않다는 인식 때문에 진단받은 순간 절망에 빠지기 쉬워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최근 치료 기술의 발전으로 생존율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도 가능합니다.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해요.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최선의 치료 방법을 찾고 가족과 친구들의 지지를 받으며 필요하다면 심리 상담이나 환자 지원 그룹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많은 췌장암 환자들이 투병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하루하루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영양 관리도 치료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췌장암 환자들은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체중 감소가 흔하게 나타나는데,
충분한 영양 섭취가 치료 효과를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소량씩 자주 식사하고 고단백 식품을 섭취하며 췌장 효소제를 복용하여 소화를 돕는 것이 좋아요. 영양사와 상담하여 개인에게 맞는 식단을 구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해요. 운동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만으로도 체력 유지에 도움이 되고 우울감을 줄이며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어요. 물론 치료 상태와 체력을 고려하여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의료진과 상의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운동 강도와 종류를 결정하세요. 보호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췌장암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돼요. 환자의 상태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의료진과 소통하며 환자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호자 자신의 건강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자신만의 휴식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호자가 건강해야 환자를 더 잘 돌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연구의 최전선에서는 더욱 혁신적인 발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조기 진단 기술이 개발되고 있어요. AI가 영상 자료를 분석하여 사람의 눈으로는 놓치기 쉬운 초기 병변을 발견하는 기술이 연구되고 있죠. 또한 액체 생검 기술도 발전하고 있는데 혈액 한 방울로 암세포에서 나온 DNA 조각을 찾아내어 조기 진단을 하는 기술이에요. 아직 연구 단계지만 상용화되면 췌장암의 조기 발견이 훨씬 쉬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췌장암은 분명 어려운 병이지만 더 이상 걸리면 무조건 죽는 병이 아닙니다. 조기 발견, 적극적인 치료, 건강한 생활 습관,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췌장암 환자들이 완치되어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1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70% 이상이고 2기까지도 약 30%의 완치율을 보이죠. 치료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새로운 희망의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호흡 검사, 소변 검사 같은 간편한 조기 진단법이 곧 상용화될 것이고 새로운 치료법들도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췌장암은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한 암입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특히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췌장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을 꼭 권장합니다. 비용이 부담될 수 있지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건강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췌장암을 예방하기 위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담배를 끊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지금 이 순간 선택하는 것들이 10년 후, 20년 후의 여러분을 만듭니다. 오늘 방송이 췌장암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올바른 예방과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